출근길 밥상에 달랑 홍합국 한 그릇, 마주 앉은 아내 화장기 하나 없이 반짝이는 물빛 얼굴로 미안한 듯 나를 바라보는데 절로 우러나는 웃음살이 그대로 홍합국 국물 맛이다. 맛있다. 맛있어. 국물이. 문득 코끝이 시리던 어느 날 내 속을 달래주던 뜨겁고 시원한 국물 한 그릇. 오늘은 맨 얼굴의 아내처럼 항상 곁에 있어 소중함을 몰랐던 홍합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바다로 나왔습니다. 갯내음도 아주 신선하네요. 도시 이름이야 시절 따라 바뀐다지만 이곳 자연 지명은 그대로 마산만입니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게 전부 그 홍합의 부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생성되고 있는 맛 좋은 홍합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배가 나갑니다. 창원 분들은 홍합밭이라고 하시던데요. 우리가 먹는 홍합의 약 70%가 여기서 난답니다. 어디 부표 아래를 좀 한번 들여다볼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더니 틀림없네요. 줄줄이 홍합밭입니다. 녀석들이 살짝 입을 벌리고 있죠. 홍합은 바닷물을 빨아들여 영양분을 걸러먹기 때문에 오염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깨끗한 바다가 아니면 맛있는 홍합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깨끗하고 수온이 항상 적절하고 파도가 없는 마산만은 홍합 양식의 삼박자를 갖춘 최적지입니다. 용케도 잘 붙어있지요. 봄에 홍합 종자를 줄에 끼워 바다에 넣어두면 하루 만에 홍합에서 실이 나와 줄에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아 이게 올라온 거구만. 한 줄에 대략 100kg쯤의 홍합이 달리는데 기계로 하지 않으면 끌어올리기가 힘든답니다. 그거에 걸었는데 이제는 해야 주는 거지. 줄에서 떨어진 홍합은 드럼 세탁기 같이 생긴 세척기로 직행됩니다. 힘찬 물살이 회전하면서 껍질을 깨끗이 씻어주는데요. 생홍합은 입을 꽉 밀봉하고 있어서 이런 세척이 가능한 거죠. 이제 홍합을 30kg들이 망에 담으면 출하 준비 끝입니다. 이 햇 홍합은 크기가 좀 작은 대신 국물 맛이 1년 중 최고랍니다. 묵은 홍합보다는 햇 홍합이 더 맛있어요? 묵은 홍합도 그대로 맛이 참 좋은데 이 해동합은 이 살이 아주 부드럽고 국물을 이게 내게 되면은 아주 사골 국물처럼 아주 진하고 좋습니다. 하하, 이 알이 꽉 찼네. 붉은 조개, 홍합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암컷이 붉기 때문인데요. 비교해보니 색깔 차이가 확연하죠. 하지만 맛은 차이가 없답니다. 홍합은 경매를 거치지 않고 유통업자에게 바로 넘기는데 중국집 식당에서 가장 많이 가져간답니다.
요 10년 새에 판매량이 많이 늘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홍합을 아주 좋아한다는군요. 맛이 어때요? 홍합은 벌써 끓일 때부터 냄새로 입맛을 다시게 하죠. 이것이 우리 집에서 보니까 말린 거는 조미료에 조미료. 예. 지결 때 서너 개 넣으면은 맛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홍합이 완전 자연 조미료입니다. 라면 수프가 홍합 분말이 안 들어가면 수프가 안 됩니다. 피로회복제 타우린 들어보셨죠? 타우린이 간에도 좋고 숙취도 풀어주지만 오징어나 문어의 감칠맛도 내준답니다. 홍합도 타우린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 감칠맛이 강해 천연 조미료로 쓰이는 건데요. 네, 드셔본 분들은 홍합의 감칠맛을 다 아실 겁니다. 아유, 맛있다. 맛있어. 국물이. 이야, 절로 고기가 끄덕여지는 맛입니다. 네. 자체에서 나오나. 그 자체에서 나오는 맛. (50년) 가까이 홍합 양식을 해온 안녕마을이지만 힘에 부쳐 양식 일을 그만둔 분들이 꽤 되십니다. 수확만 기계화됐을 뿐 나머지는 전부 수작업입니다. 홍합은 단가가 너무 낮아 주로 까서 파는데 이것이 가장 힘든 작업입니다. 보기엔 슬렁슬렁하는 것 같습니다만 입을 꼭 담은 홍합알을 재빠르게 발라내는 일은 수십 년 경력자만이 할 수 있답니다. 씻어지면은 이 낙엽 이런 게 너물너물하면은 얘 가격이 안 나가는 게라. 신경 써서 까야 되겠네요. 예, 그런 게는 고기도 못 들고 이래 다 열정을 해서 까니까 어깨도 아프고 목걸이도 아프고. 사람도 표현이 있어. 아니요, 저 안. 하루 11시간 이상 꼬박 홍합을 까야 합니다. 처음 아들 내외가 홍합 일을 시작할 때 어머니는 곱게 자란 큰 며느리가 이걸 해낼까 싶더랍니다.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목줄기도 아프고 등도 너무 아팠고요. 그리고 또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몸살하고 우리 어머님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식들 다 남매들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뭐 이렇게 살아오셨나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었어요. 보글보글 끓으면 채 몇 분도 안 돼 입이 쩍쩍 벌어지는 홍합이 왜 이리 안 까지는지 처음에는 홍합이 얄밉기도 했을 겁니다. 짱구야, 어디 갔어? 며느님도 이제는 20kg를 까고도 몸살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강단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홍합을 까면 깔수록 어머니가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뿐이랍니다. (60년대) 노도 저을 줄 모르는 새댁이 살아보겠다고 홍합 종자를 새끼줄에 엮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바다에 넣었더랍니다. 그렇게 시작한 양식이랍니다. 홍합은 유통이 안 되고 껍질을 까야 돈이 되는데요. 내가 잠을 안 자고 홍합을 까면 우리 자식 입에 밥이 들어가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데 잠이 오겠냐는 어머니십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면 많이 자는 편이시랍니다.
참 그런 세월이 있었지요. 소금을 가지고 엿을 이렇게 빨면은 그냥 하면은 이 지라이 무슨 고가 놓여 미끌미끌하게. 지금 이래 소금을 넣으면은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이렇게 예쁘지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씻어야 맛있지. 어머니에게 홍합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홍합 미역국입니다. 간장 좀 붓고. 어머니 왜 이런 거로 계속 끓여주느냐. 나는 물리서는 못 먹겠다고 이러니까 아이고 야야 뭐라카노. 사무조리에 이게 제일 좋단다. 피가 이제 알로 쏟아야만 그게 좋단다. 왜 안 먹어 금시로. 변변히 산후조리를 할 형편은 아니었지만 홍합 미역국 덕분에 건강하게 회복한 것 같습니다. 허기야 홍합에는 산모들에게 좋은 칼슘과 철분이 귀하고 비싼 전복 못지않게 많이 들어있답니다. 홍합 미역국에 어울리는 밥은 역시 홍합밥이죠. 홍합밥은요. 생거를 넣어도 되는데 생거를 넣게 되면 이렇게 비릿한 맛이 받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데쳐가지고 그리고 그 육수에다 밥을 안치는 거예요. 홍합을 삶아서 살은 까고 육수는 깨끗이 걸러서 그냥 밥 짓듯이 하면 전기밥솥에도 된답니다. 돌솥 아니 하다못해 압력솥이라도 있어야 홍합밥이 되겠지 생각하던 저의 고정관념이 깨지네요. 네, 이번에는 생홍합살을 다지시네요. 천연 조미료인 홍합만 있으면 음식 맛 걱정이 없다는데요. 아, 네네, 부침개로군요. 통홍합을 넣어도 되지만 다져서 부치면 처음 홍합을 접하는 아이들에게도 맛나게 먹을 수 있답니다. 많이 들었으니까 듬뿍 들었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아가 니도 한번 봐라 맛 봐라. 어유 맛있다. 맛있게 됐네. 어유 맛있다. 또 뭘 하시려고 홍합을 볶으실까요? 아, 이 당면을 넣으시는데요. 우리는 이거 이제 바로 건져가지고 싱싱한 거로 임수를 하니까 더 맛이 더 있는 기라. 그러가 사오더라. 어머니 이거 어떻게 뭐로 였어요? 돼지고기는 없고 니한 건 없고 뭐로 였어요? 물어야. 홍합을 다져서 잡채를 만들면 야채, 당면과 홍합이 겉돌지 않고 잘 섞이면서 깊은 감칠맛을 더해준답니다. 많은 재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저 홍합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머니 조미료도 안 넣는데 진짜 조미료 넣은 것 같죠. 진짜. 그래. 예. 그래. 성실하게 살아온 홍합 가족을 닮은 이 밥상에 저도 슬그머니 수저 하나 얹고 싶어집니다. 마산 어시장에도 홍합이 한창입니다. 2,000원이면 홍합탕 한 냄비, 5,000원이면 홍합밥, 홍합 부침개까지 문제 없습니다. 마산 어시장에서 음식 솜씨 좋기로 소문난 오경자 씨.
힘든 시장일을 버티려면 잘 먹어야 된다며 물 좋은 해물들로 후딱 해물찜 점심을 차립니다. 역시 홍합을 다지시네요. 오경자 씨 맛의 비법은 바로 천연 조미료 홍합이랍니다. 홍합 삶은 육수보다 생홍합을 다져서 볶아야 더 진한 감칠맛이 우러나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같은 홍합이라도 어디에 넣을 것이냐에 따라 조리법이 달라지는 거죠. 이 사소한 차이를 아느냐 모르냐가 맛을 결정합니다. 어찌 보면 사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맛난 음식을 누군가와 함께 할 줄 아는 것이 또한 인생의 제맛이 아니겠습니까? 국물이 너무나 얼큰하다. 홍합에서 우러나는 맛, 시원한 맛을 냈기 때문에 이 홍합찜이 맛있어요. 해물찜이 맛있는 거라 그랬어. 정수인 주례인데. 이게 대추나무인데 대추가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어느새 이제 짙은 가을이 왔습니다. 여기 어느 집이라고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런 사람도 여기서 일하신다고 그래서 네,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참 정겨운 식품입니다. 이 옛날에 한 집 가면 이렇게 부엌에 한두 줄씩 걸려있고 이랬어요. 이게 며칠이나 말린 거예요? 하루 말리면 이렇게 돼요? 네. 홍합을 삶아 말린 홍합도 이름이 세 가지더군요. 제일 큰 홍합 5개를 꿰는 오가제비, 그 다음 곳으로 10개를 꿰는 동가제비, 나머지 작은 홍합은 말로 팔아서 말홍합, 말합이라고도 부르셨답니다. 하기사 70년대만 해도 홍합은 사실 말린 홍합이 더 익숙했죠. 반가운 마음에 저도 좀 거들어 봅니다만 영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사모님이 낀 게 훨씬 더 이쁘구만. 내 건 이건 틀렸어. 네. 이렇게 정성을 들이기만 하면 돈이 되니 끼니 잊기도 힘들었던 그 시절 홍합 말리기는 최고의 일거리였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몸에 좋으니까. 옛날에 우리 이거 생계를 할 때는 여동국민학교 아들 학교 가도 뭐 책값은 내비고 같이 거들었어야 돼. 그리고 새벽 3시나 돼서 일나가지고 아침에 이걸 다 해놔야 제품을 해야 하루 배틀 쎄가지고 그래 못 와가지고 5일장 요거는 토영이는 2일 7일이 장이거든요. 네. 5일장에 가지 나가서 새벽 3시면 온 마을이 홍합 삶는 불빛에 대낮처럼 환했다는데요. 이런 노고 덕분에 서울 내기인 저도 홍합의 진미를 알게 된 것이겠지요. 그게 진짜 연탄 불에 보면 이는 색깔이 오징어처럼 이렇게 부어 올라오면서 참 옛날 생각납니다. 이거 하나면은 이거 이제 하나 꼬치 하나 빼면은 소주 한 2잔. 그때 소주잔이 요만한 게 아니지. 이렇게 좀 큰 거, 그걸 쭉 마시고 반뚝 짜서 이렇게 입에 씹으면, 이야, 그 맛이. 지금 무슨 뭐 오징어에 대요? 굴에다 대. 너무 맛이 있는데 오징어처럼이죠. 어제이 참은 아니라, 그죠? 이름에 튀어오르죠. 아, 참. 굽혔습니다. 먹는 거야. 맛있네요. 오면 더
이게 요 마른 그릇 우야 맛있거든요. 좀 덜 많이 있으면. 이 사이에 낀 홍합을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은 나는 입이 좀 수준이 낮다고 얘기해야 되나. 요 오독오독 이렇게 그죠? 바들바들 이렇게 그 살이 씹히는 그 맛. 내 음식 먹고 이렇게 맛있다 그러는 건 처음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다른 양념으로 가미를 안 하고 원 그 홍합에 가진 맛, 짠맛, 소금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바닷물에 씻겨온 맛. 평소에는 맛있다는 얘기 표현 잘 안 하시잖아요. 오늘은 되게 많이 하시죠. 이건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그래. 정말 맛있어요. 여보면 이세에 낀 요 맛까지 맛있다는 건. 마린하고 그냥 먹는 것도 뽑아서 한 맛. 왜냐면 우리 뉴질랜드 가는 화학 조미료가 흔해지고 말린 홍합이 사라지면서 집에서 홍합을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포장마차나 중국집에서는 볼 수 있었죠. 홍합이 우리 밥상에서 작아지면서 전통 홍합 음식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냄새가 벌써 상당하네요. 대량으로 홍합을 삶으면 국물이 자체에서 나오니까 이걸 대량으로 삶으면 한 5말 정도 놓으면 이걸 한 24시간 졸입니다. 네. 예, 졸이면 까무하게 예. 이제 진액기 자체가 줄어들면서 그걸 그 산모에게도 참 좋고. 홍합을 삶을 때 나오는 국물을 다시 달여 만든 진액이 바로 합자젓국입니다. 군량식을 하다 보니 수고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건홍합이 사라지고 합자젓국도 거의 이름만 남았습니다. 말린 홍합에도 합자젓국을 바르면 곰팡이가 안 생기고 맛도 더 좋아졌다니 얼마나 지혜로운 음식입니까? 내친 김에 통영 토속 음식인 통영 비빔밥을 만듭니다. 톳, 청각 같은 해초 무침부터 12가지 나물을 넣고 비벼 먹는 것인데요. 젓국에 들어가면은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단맛도 내고 맛있어. 이거 소화도 잘 되고. 엄마들이 막 딸내집도 주고 한 병씩 해가지고 그것도 뭐 많이도 못 줘요. 이 딸이 보면 맨날 안 되니까 조그만서 이래 단지 안에 이어갖고 그럼 아껴모라 하면서. 예. 이야, 이거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주는 것이 부모 마음인데 그 한 병을 만드느라 얼마나 수고를 하셨으면 아껴 먹어라 신신당부를 하셨을까요? 참기름으로 무치거나 기름에 볶은 다른 지방의 나물과 달리 합자젓국과 해물로만 맛을 낸 나물들입니다. 그 맛이 상상되십니까? 콩나물, 톳, 청각, 숙주, 박, 호박, 무, 가지, 미나리,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12가지의 맛이 참기름의 도움 없이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맛의 완성은 합자젓국 몇 방울입니다. 하지만 이 맛의 기억조차도 곧 사라질 테죠. 몇 해 귀하던 오징어가 올해는 좀 잡히나 봅니다. 장어황이 예전 풍경을 되찾았네요. 바닷속에 있다는 자연산 홍합을 찾아왔습니다.
바위에 한두 개씩 자연산 홍합이 붙어 있네요. 선조들의 기록처럼 수없이 많은 홍합들이 붙어 있다는 군락지는 찾지 못했지만 소규모 군락지를 찾았습니다. 이 녀석들도 입을 살짝 벌리고 있네요. 어찌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30년 경력의 해녀지만 홍합 캐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동해안에서는 자연산 홍합을 섭이라고 부르더군요. 저는 취재 중에 손바닥만한 홍합을 봤습니다만 참 신기하네요. 이런 건 몇 년 된 거예요? 이거 4, 5년 이상 된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장거는 뭐 2년, 3년, 4년 되는데 이런 거를 4, 5년 이상 된 거. 너무 알이 맛있어요, 이런 거는. 전복 죽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자체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홍합이랑 자연산 홍합은 어떤 점들이 다른지 궁금해지는데요. 내일 돈 받아. 5, 60년대만 해도 얕은 바다에도 많아서 자맥질로도 캤다는 자연산 홍합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깊은 바다에서나 찾을 수밖에 없답니다. 맛이 좋지. 자연산은 알이 단단하게 맛이 좋고 맛이 안 틀리는데. 큰 건 따기 힘들어. 이거 깊은 물에 가는데 바오에 가면 짜장이 이리 있거든요. 그거 막 따고 이랬다 그전에 따고. 그전에는 헌했다고 옛날에는. 선사시대 조개무지에서도 발견되는 자연산 홍합의 가장 쉬운 요리법은 역시나 구이죠. 아이고, 이 냄새를 안방에도 전해드리고 싶네요. 자연산 홍합도 역시 붉은 것이 암컷, 하얀 쪽이 수컷입니다. 이게 덕식이야. 말을 하잖아. 근데 이게 덕식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소고기 어디 있어? 돼지고기가 참. 그렇게 살았다 그래. 우리 어렸을 적에 말이야. 그 장이 뭔 장이야? 어린 날 형들이 큰 홍합을 캐오면 잔칫날이었습니다. 끓여서 따뜻할 때 먼저 살부터 까먹고 진한 국물은 아버지 몫이었답니다. 안 뜨겁나? 혹시 좋다 이제. 혼자 다 먹어. 어제 술 이빨 먹었잖아. 아침에 수업을 갖다 끼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운탕에서 이래가지고 훌 마시고 술 먹으면 나면은 어제 내가 술 먹었나 안 먹었나 그러다게. 이제 끓으면 이거 열합 넣으면 돼요. 홍합이 간에 좋고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셨을 리 없지만
그 시절 어머니들은 술 드신 아버지를 위해 섭국물에 고추장을 훌훌 풀어 얼큰하게 섭국을 끓여주셨답니다. 술 마시고 들어온 남편, 어디 예쁜 구석이 있다고 어머니들은 정성을 들이셨을까요? 목숨을 내놓고 뱃일하는 남편이 술을 마시든 노름을 하든 그저 몸성이 와준 것만도 고마웠을 것일까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된장 간을 해 죽을 끓여 주셨답니다. 그때 된장 좀 풀어야 한대. 먹을 거 없고 식구는 많고 이 내가 먹으려면 물보가 이리 두고 많이 써먹었지. 그래. 그나마 쌀이 들어간 죽은 진짜 편식이었지요. 논농사는 어려웠지만 감자, 밀 같은 잡곡은 잘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자 밀가루가 주식이었죠. 하기사 어디서라도 쌀 구경 참 어렵던 때 아닙니까? 어린 서하자 씨는 국수가 그렇게 싫더랍니다. 가난한 자식이 입까지 짧아 어쩌냐고 어머니한테 꾸중도 무척 들었다죠. 가방 떠져놓고 국수 한 막 우라 나는. 우라. 국수도 했다고. 그러면 이제 이제 누구 바보가지고 우리 국수 먹으러 오라 이러면 이거 할머니 가져와 밥 바꿔먹고 이랬다고. 난 그걸 흥건하게 안다고. 난 칼국수 싫어했다 그지 클 때.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칼국수 하잖아. 가방 떠져놓고 우라 뿌리 안 먹다 이러면. 앉아. 먹는 거 찍어야 된다. 어린 시절의 맛이 자꾸 떠올라 그럴까. 서하자 씨 요즘은 가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섭칼국수가 생각난답니다. 아깝다. 그게 맛있다. 동해의 섭은 조상들이 선사시대부터 먹어온 토종 홍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산어보에 보면요, 홍합을 담채라고 하여 큰 놈은 한 척, 그러니까 어른이 손바닥을 쫙 편 길이지요. 약 18cm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마산만에서 만났던 홍합은 덜 자란 홍합일까요?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 조개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주는 이준상 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유럽이 원산인 지중해 담치라고 하는 원래 우리 자생종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유입종입니다. 어떻게 이게 퍼져나갔을까요? 지중해 있는 담치. 원래 이 종은 그 유럽의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군함의 배 밑 선박 밑에 붙어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1935년에 이 종이 처음 발견된 기록이 있고 초강력 접착제만큼이나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지중해 담치는 어디에건 자리만 있으면 붙어서 금세 번식을 해 무리를 이룹니다. 지중해 담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거의 전 세계 연안에 퍼져 있습니다. 먹는 데야 지중해 담치든 홍합이든 상관없지만 토종 홍합이 있다는 것은 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출신인 셰프 로랭 달레 씨. 작년부터 한국에서 요리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갑내기 아내 이미정 씨와 함께 종종 시장에 들러 한국의 식재를 공부합니다. 요리사가 되고 싶어 40 나이에 과감하게 전업을 선언한 로랭 씨다운 열정입니다. façon marinière ou provençale. Tu veux combien de kilos alors? 어디에서 왔어요? 여수예요, 여수. Ça, celle-ci, elle est 역시 로랭 씨의 눈을 사로잡은 건 홍합이군요. 고향에서도 즐겨 먹던 홍합을 멀리 한국 시장에서 발견하니 무척 반가웠겠죠. 먹는데요. 에샬롯이나 그런 식으로 비네거를 넣어서 그렇죠. 프랑스에 특별한 이제 포크 같은 게 있어요. 이제 홍합 살아있는 애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먹기 어렵잖아요. 먹지 말라는데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물이 좋으면 괜찮다고. 네. 신선하대요. Elles sont, alors j'ai goûté celles-ci, elles sont très très iodées. 이오데. Iodées et très très rouges. 프랑스 홍합도 비교적 싼 값에 살 수 있다던데 한국 홍합도 참 가격이 착하죠. 감사합니다. Tiens, regarde ce que ton père m'a offert. Très très pratique. 네, 이거는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장을 많이 다니니까 이러고 들고 다니라고. 장인 어른이 주신 장바구니를 명품 가방 못지않게 소중히 여기시네요. 노랑머리 사위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시던 아버지와 3개월간 매일 술을 마시며 친해졌다는데요. 요 사이는 딸을 위한 간식은 잊어버려도 사위를 위해서 마카롱 같은 프랑스 과자를 사다 주실 정도랍니다. 네, 오늘은 처남 부부를 위한 음식인데요. 로랭 씨가 어떤 홍합 요리를 보여줄까요? Ici, et en fait, celles qui flottent la bouche ouverte, en général, on les 이제 해볼 때 표면에 이렇게 좀 홍합은 익고 나서야 입이 벌어지기 때문에 껍질 홍합을 쓸 경우 신선도 체크가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자르게 되면 먼저 홍합을 프랑스식으로 찌는데요. 마리니에르라고 한답니다. 불어라 그런지 발음이 어렵네요. 마리니에르는 버터, 양파, 화이트 와인 등으로 재료를 찌는 프랑스의 조리법입니다. 오케이. 소금이 많이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맛이 우러난 국물에 컬리플라워를 넣고 끓여 갈고 홍합찜에서 발라낸 살을 몇 개 얹습니다. 이 홍합 스프는 프랑스 북부 쪽 어부들의 향토 음식이라니 어쩐지 반갑습니다. 버터에 양파, 마늘, 파슬리를 넣고 볶는군요. 달팽이 요리에 쓰는 소스랍니다. 삶은 홍합도 미리 관자를 떼놓는군요. 먹기 편하도록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Mignon, pali. 아주 Oui, chef. Oui, 셰프. 아주 힘든 셰프입니다. 귀찮게 합니다, 아주 수셰프들은. 소스와 빵가루를 얹고 오븐에 구워줍니다. 그 익힌 홍합이라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편하게 있는 게 낫지 않아? 넣고. 식전에 입맛을 돋울 전체 요리라 좀 진한 맛을 내는 부르고뉴식
소스를 사용했답니다. 네, 마지막 요리는 홍합탕과 비슷합니다. 프로방스 지역의 홍합찜 요리인데요. 우리나라 홍합탕처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양념들이 프로방스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허브라든가 토마토, 특히 토마토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올리브오일 이거가 들어간 거가 좀 다르고요. 타임이나 여러 가지 프로방스 지역의 허브와 토마토를 이용한 요리입니다. 홍합탕이라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홍합찜이 될 것 같은데요. 뭔가 낯설고 이국적인 음식이지만 홍합이 주재료이고 국물로 맛을 내는 평범한 프랑스 가정식이라 그런지 한편 친근함도 보이네요. 왔어? 힘들었지? 안녕. 배고프지? 배고파. 알았어. 고마워. 바게트 사왔어. 11살 아래 동생이라 그런지 항상 어리기만 보입니다. 자유롭고 즐겁게 살려고 애썼지만 한 구석엔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시집 올 때 가져왔어. 엄마의 그릇에 요리를 담고 가족들과 함께 건배를 하니 미령 씨는 행복합니다. 성게, 나하고 안 했어. 맛있어? 좋아? 그래서 로랭하고 같이 밥 먹으면 동생 부부가 프랑스 홍합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니 더욱 기쁩니다. 홍합 같은 거 너 요리해 먹어? 집에서? 식사로 이렇게 해본 적? 해먹는 거는 아니고 술안주로 그냥 홍합탕 같은 거? 맑은 탕? 밖에서 아니면 집에서? 집에서도 해먹을 때 있고 밖에서도 먹을 때 있고. 소주 안주는 최고야. 홍합에 와인이든 소주든 다 그만한 맛이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고향 홍합 요리를 만들 수 있어 로랭 씨는 행복합니다. 요리는 다르지만 같이 홍합을 맛있게 먹는다는 점이 묘한 동질감을 줍니다. 저도 파리의 선술집에서요 홍합 안주를 보고 어찌나 반갑던지 로랭 씨도 그런 심정이겠죠. 유럽 못지않은 우리도 다양한 홍합 음식이 있었습니다. 토용 토박이 권혜란 씨는 요즘 말린 홍합에 푹 빠졌습니다. 돌처럼 바짝 말린 홍합을 물에 한두 시간 불리면 삶은 홍합과는 또 다른 식감과 맛이 납니다. 아이고 홍합 이거 잘 불려야 돼. 여기 넣는 거 먹어봐. 그치? 부들하게 탄력 있게. 근데 너무 많이 불리면 물컹물컹하니까 맛 없거든. 식품 영양학을 공부하는 딸도 엄마와 함께 전통 음식에 관심을 가져주니 더욱 신이 납니다. 홍합, 건홍합 조림 이거는 엄마 어렸을 때는 도시락 반찬으로 했어. 이렇게 졸여가면 김치 국물도 안 묻고 얘는 깨끗하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좋았어. 단 거 싫어 이래도 건홍합 조림에는 물엿을 좀 넣어야지만 이봐 윤기 봐. 좋지? 이거 맛있어요. 쫄깃하던 건홍합 조림 맛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안 볼게? 먹어볼래? 아이고 다니게. 마른 홍합가루는 아주 좋은 천연 조미료죠. 감칠맛을 내는 타우린 성분이 말리면 농축돼 3배나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는데요. 권혜란 씨의 요리 선생님은 바로 시어머니이십니다. 알 딱 찼을 때 저장해놨다가 1년 12대 면식으로 이어가고 미국들은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통영에서는 옛날부터 홍합을 말려두었다가 양념으로 요긴하게 썼다는데요. 우리가 오징어 무침과 함께 먹는 충무김밥도 원래는 홍합 무침과 곁들여 먹었답니다. 이리 옛날에 요리 꼽았어. 그럼 화합다 요리 됐다고 요리 됐다고. 여객선 터미널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홍합이나 쭈꾸미를 꼬치에 꿰어 밥이랑 팔았다는데요. 쭈꾸미로 이리 잔잔 쭈꾸미는 잔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삶아가지고 통기를 끼있어. 그때 꼬치에다 끼갖고 이래갖고 호합도 끼고 이래갖고 이제 김밥이 이렇게 가져오면은 그걸로 꼬치해갖고 담은 비벼 먹고 김밥 먹으면 맛있어. 그래갖고 10개씩 꼽았다고. 진짜 빼다가 10개씩 꼽아갖고. 더 길게 길게 이렇게 꼽았다. 10꼬치 또 10개를 꼽으면 10꼬치를 갖고 요래 탁 요래 쫙 뭉치갖고. 고유의 맛을 기억하고 향토 음식을 지키려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취재는 계속됩니다. 이지 같은데. 네, 오늘 잘 뵙습니다. 이게 자연산 홍합이에요? 예. 이 자연산 자마. 아이고, 야, 참 상당히 크네. 이거 손바닥만 하네. 이걸로 오늘 뭘 만드신다고? 홍합초. 홍합초. 예. 홍합초는 사진 이게- 낼 때도 올라가고. 예, 할머니 손맛을 이렇게 간직하려고 엄마가 배우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걸 한 사람이라도 더 이제 배워서? 보존해서 계속 제대로 내려가면 나중에는 역사책에만 있을 게 아니라 계속 제대로 전수가 되니까 더욱더 좋죠. 어느 학교 다녀? 어? 이건 뭐 박사 코스를 받는 사람 얘기 같아. 어? 삶의 유전, 네. 이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DNA 이전에 우선 생활 방식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아이고 그래. 이 정도. 좀 것도 있고. 여기 분들은 자연산 홍합을 참홍합이라고 부르던데요. 제삿날이면은 참홍합으로 조금만 넣어요. 홍합초를 만들어 올려야 제대로 차린 제사상 소리를 들었답니다. 요 살아 있고로 요 호합이 살아 있고 요래 살랑살랑 요래 가지고 요래 놓고 이제. 어이구 참 오래간만에 보는 박입니다. 그럼 박나물 이게 어머니 알이 할 때 변하는 것도 좋고 새 것도 좋지만 그래도 아예 다 없어져 버리고 잊어버리면 되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이라든가 박나물이라든가 그 슴슴한 맛이라든가 바로 그런 것들 말입니다. 요거를 할 때 찬박나물은 국물이 많이 있으면 안 좋으니까 짜작짜작으로 찬박나물이 끓을 때 국물 없이도 그 없이 하면은 찬박나물이 그어서 물 생긴다고. 이게 얘가 이제 그만큼 하얘니까. 이게 깨끗하니까 제 몸이 깨끗하니까 그래갖고. 뭐 다른 간 전혀 하지 말고 이 신기한 음식들 너무 많아요. 어머니는 바닷가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면 저 모르는 거 다 해서 이것도 먹는 거야, 이것도 먹는 거야 다 가르쳐 주세요. 통영 사람이라도 통영의 맛을 모르고 멋을 모른다면 그것은 이미 통영 사람이 아니겠죠. 우리는 어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맛은 기억을 불러옵니다. 그 기억이 지금 살아있음에 행복을 느끼게 해주죠. 그렇게 몇 년이 우리의 미각 속에 우리의 삶은 이어져 왔습니다. 아, 이 바다가 언제까지나 푸르러 홍합을 길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홍합은요
선사시대의 조개 폐총에서부터 발견되던 그런 조개입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어 왔던 녀석이죠. 근데 한때 우리 밥상에서 슬그머니 작아지던 홍합이 요즘 다시 젊은이들에게 인기라니까. 글쎄요, 뭐라 그럴까요? 저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입맛은 참 무슨 파도나 날씨처럼 변덕스럽지만 서민의 값으로 귀족의 맛을 내는 이 착하디 착한 홍합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